암 치료를 마친 후에도 많은 분들이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 연구들은 일상적인 식습관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건강식으로 여겼던 것들 중 일부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훨씬 많은 당분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연료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엔진처럼 말이죠. 또한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 특정 성장 물질을 필요로 하며 체내 염증 반응을 통해 다른 부위로 이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하면 왜 특정 음식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플라스틱 용기는 편리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데우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 입자들은 체내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일회용 차 티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삼각형 티백의 경우 뜨거운 물에 우려내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찻잎을 직접 우려내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음식을 데울 때는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고 물은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달 음식도 받자마자 다른 그릇에 담아 보관하면 좋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유제품에 포함된 특정 성장 인자들이 세포 분열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원래 송아지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한 이런 물질들이 사람의 체내에서도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제품 섭취량이 증가한 시기와 특정 암의 발병률 증가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성 음료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보세요. 두유, 아몬드 음료, 귀리 음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치즈 대신 두부나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는 순간 그 분자 구조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지방이 생성되는 것이죠. 이런 변형된 지방은 세포막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치킨이나 튀김 전문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반복 가열된 기름에서는 유해 물질이 축적됩니다.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요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닭고기는 삶거나 오븐에 구우면 튀긴 것만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감자도 튀기기보다는 오븐에 구우면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당분입니다. 설탕은 물론이고 흰쌀밥, 흰 밀가루 제품도 체내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암세포에게 풍부한 연료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입니다. 과일 주스의 경우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주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한 잔의 주스에 여러 개의 과일이 들어가므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매실청, 생강청 같은 전통 발효액도 설탕과 1:1 비율로 만들어지므로 천연 재료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선택하고 빵은 통밀로 만든 것을 고르세요.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과일로 하루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의가 필요한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화학 물질들이 체내에서 유해 물질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공육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가공육뿐 아니라 어묵, 맛살, 통조림 육류, 심지어 일부 닭가슴살 제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첨가, 천연 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육점에서 신선한 고기를 구입해 직접 조리하세요. 생선, 달걀, 두부, 콩류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일본의 한 환자 모임에서는 엄격한 식단 관리를 통해 놀라운 장기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의 식품들을 철저히 피하고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가공 육류부터 끊어보세요. 햄과 소시지 대신 신선한 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를 줄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십니다. 세 번째 주에는 튀긴 음식을 피하고 찌거나 굽는 조리법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 달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식습관 개선은 암 치료의 보조수단이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 암의 종류, 진행 정도에 따라 적합한 식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건강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매일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